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BS 법률사무소의 유정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률 상담의 달인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생생법률송에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편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만의 명쾌한 상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만의 유익한 상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상대가 가짜 증거를 제출했어요. 도스 치료사와 바람난 와이프.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요. 유기견 센터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돌아온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동안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로 각종 시설의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시설의 환경오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4월 19일, 바로 오늘 날짜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개정 내용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이름도 생소하시고 잘 모르시겠죠? 예. 환경오염의 경우 피해가 엄청 확산되고 그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지만 그 개인이 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수질오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이 있는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길이 이 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좋은 법이지만 실생활에 적용되면서 미비한 부분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첫째로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사업자에게 시설의 규모, 종류,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됐고요. 둘째로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또는 기존 보험들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도록 했고요.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원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평가 등을 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어쨌든 간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좀 개정안이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가 기관장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은폐, 축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방안이 마련됐는지 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예, 지금 MC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성폭력 범죄가 조직 안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요? 피해 방지 대책, 아니면 처벌,
그다음에 징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네.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법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3개월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을 둔 것은 피해의 신속한 구제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함인데요. 이런 경우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폭력 사건 통보,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등 관련해서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1차에 한해 150만 원, 2차에 한해서는 300만 원, 3차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피해 지원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성폭력, 조직 내에서의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좀 더 신속하고 좀 실질적으로 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실효성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이나 여가부가 좀 개입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된다면 조직 내에서 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좀 특히나 이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이게 또 형사 사건으로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속하게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에 사는 만큼 다양한 분쟁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층간소음, 요즘 상당히 좀 대두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다 투명한 관리비 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이 개정됐는지 변호사님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예,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예.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은 많겠지만 일일이 국가기관이 예. 개입해서 이 일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죠. 공동주택법에서도 입주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어떤 강제적인 구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이 키포인트인데요. 네.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재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앞으로 입주자들이 책임을 갖고 층간소음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와 관해서 항상 투명성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구청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입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을 할 수 있고요.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 실시간 녹화 또는 중계, 방청 등이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주민들의 통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리비라든지 또는 아파트 행정에 관해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좀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런 관리비, 어떤 심사 이런 감시 이런 게 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뭐 네. 입주자 대표 회의를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동대표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자체장이 개입할 수 있는, 사실은 지자체가 아파트 자율적으로 맡겨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잘 이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소송도 상당히 많이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관리위의 투명한 어떤 징수, 그다음에 사용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하는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좀 소개할 만한 부분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좀 정확하게 또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이제 기존에도 자치적으로는 규제 예, 조직해서 예, 활동할 예. 수 있도록 예, 예.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무적으로 예, 예. 일정 부분 이제 규모의 대상이 규모 예. 이상의 아파트에 예, 대해서는 예. 500세대 이상이요? 예, 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층간소음 위원회가 설립되게 되면은 예, 예. 층간소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 어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네, 될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해서 음. 신층간소음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 주민 사이에 어떤 중재를 할 것인가.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방음 시설을 좀 더 네, 네. 설치한다든지, 네. 또 어떤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합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네. 두 당사자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따를 것입니다. 이게 자치적인 조직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 있는 위원회인가요? 예, 이게 자치적으로 아파트 네. 관리 입주자들이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아, 네. 예, 이거를 뭐 국가에서 네. 뭐 예산을 들여서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가 어쨌든 좀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네. 우선은 자치적인 조직으로 출발을 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나 뭐 동대표 회의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좀 효율적이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들리시죠? 아니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귀가 조금 어두서요. 잘 안 들리세요. 혹시 볼륨을 키실 수는 없겠죠? 핸드폰 예. 볼륨이요.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볼륨을 최대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제가요. 예, 예. 2022년 예. 9월 9일 네. 추석 전날인데요. 네. 저 평택시 저 성모병원 입구에 있는 정원가스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그 충전소에서 가스를 예. 추석에 어디 갈지 모르니까 가스 저 많이 있는데도 만땅 채우라고 차주가 그래서 네. 가스를 가득 채우려고 거기 들렸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저 가스를 여기 했더니 예. 주입을 시켰는데 저 25,500원 나왔다고 젊은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돈을 25,500원을 지불을 하고 예, 예. 예, 거기서 한 10m 정도 가다가 그 충전 계량기를 보니까 그대로예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다시 돌려서 걸로 갖다 대고 예. 왜 가스 넣지 않고 요금을 받았느냐고 제가 항의를 하니까 예, 예. 나이가
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83살인데요. 네네네.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 사람, 키 조그만 사람이, 예. 젊은 사람이 주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딱 그 사람 밀어내고 자기가 충전기를 두고 충전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그 충전을 시키고 저기 하면서 여보 당신들 왜, 가스 주입시키지도 않고 왜 그 돈을 받았느냐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 왜 이게 사기를 치느냐고. 예예. 전 그 사람들이 사과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예. 몇 번이도 사과를 하면은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네. 그 사람이 가스를 13,500원 나왔어요. 그 네, 가스 네. 넣은 게요. 네. 그래서 7,000원을 제가 거실려 받았거든요. 네. 그때 당시 시간은 9시 한 50분 경인데요. 네. 그래서 그걸 저기 했고, 예예. 여기 지금 저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어디서 오세요? 충전 요금은 그렇게 받고 네. 그 몇 번이고 사과를 하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사과는 그냥 나이가 몇 살이냐고 네. 저에게 그 차량 충전기 그거 들고 그거 넣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왜 나이가 들어가느냐고. 예, 네네. 나이를 왜 묻느냐고 제가 네. 그러고. 네. 그 차량 그 사람은 차량 그 뒷부분 가스 넣는데 그 뒷바퀴 쪽에 있었고요. 예예. 저는 조수석 옆에서 이제 그 사람하고 항의를 했거든요. 예예. 근데 항의를 했는데 1차 사기가 이제 들통나니까 전문 사기꾼 같아 보였어요. 네. 2차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네. 달려들어서 저는 몸을 손바닥을 피고서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벌리고 있었더니 저한테 탁 접촉을 시키더라고요, 몸을. 네. 그러더니 땅바닥을 좌우로다 이렇게 그 앉을 자리를 갖다 이렇게 살피더니 오른살을 뻗고 밑으로다 팔을 대고 주저앉아요. 네. 미진창 걸리고 뒤로 자빠지지도 아니고 그냥 얌전히 이렇게 앉더라고요. 예. 오른팔을 대고 그러더니 네네. 대번 팔이 부러졌다고. 네. 아니 금방 저기 사람이 팔이 부러졌는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그 어떻게 알고 팔이 부러졌다고 소리소리 네. 지르면서 네. 112로 전화 걸고 네. 119로 전화 걸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금 제 차 위에 CCTV가 하나 있거든요. 77일이요? 그게 남동 쪽을 향해 네. 있고요. 네. 또 옆칸에는 또 북서쪽을 향해서 그 두 대가 있어요. 아, 네. 아,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CCTV는 확인하면 되겠다 그러고 저기서 얼마 있다가 이제 경찰관이 두 사람이 왔어요. 네. 와가지고선 신고자가 누구냐고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자 경찰관이 사기친 젊은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걸로 가가지고 이제 남자 경찰은 걸로 가고 여자 경찰은 저한테 와서 자초지종을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먼저 신고하지 그러느냐고 결국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CCTV가 두 대씩이나 있는데 뭐 먼저 신고한다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서 이제 있었어요. 예.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119 차가 왔습니다. 예. 경찰차도 이제 왔고 119 차가 한 10m 간격 저 성모병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갖다 대놨는데 네네. 이 사람이 뭐 단거리 육상선수보다 그냥 달려가가지고서 손잡이도 잡자고 탁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선 그 차는 갔습니다. 네. 갔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경찰
서에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네. 예, 그 뭐 민두그래서 이름을 모르고 무슨 식자 되는 경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제 말을 듣더니 자기네도 화가 났을 거라고 이러더니 예, 예. 거기가 사각지대라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두 대가 CCTV가 있는데 전체가 다 사각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제차 위에 있는 건 바로 밑에니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앰뷸런스 차 와 있는 데는 이쪽에서도 다 들어오는 거 다 그 찍히는 건데, 예, 예. 예, 그거는 일체 뭐, 보여지지도 않고요. 네. 그날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셨어요? 예? 재판을 하셨어요? 재판이요, 재판. 그러니까 재판하셨어요? 예, 네. 평택 지원에서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은 그 검찰은 뭐 통하지도 않고 그냥 저기로 그냥 판사가 그 판결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무슨 증인되는 사람은 처음에 1차로 사기친 젊은 사람이 왔고요. 예, 예. 예, 그 사람은 피해자라고 그러면서 나타나지도 않고 저는 그 뒤로다가 저녁이면 하도 분하고 원통하고 그래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11월 중순경에 제가 그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됐어요. 네. 그 병원에 지금 투병 중에 항암 치료 받고 있으면서도 제가 거기를 참석을 꼭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차, 2차 이제 저기더니 국선 변호사는 돈이 예, 없고 예. 저 수급자입니다. 네.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네. 예, 저는 돈이 없어서 뭐 변호사 살 엄두도 못 내는 네. 거고 네, 네. 그 CCTV가 있으니까 그거 네. 되겠지 하고 있었더니 네, 네. 나중에 이제 재판 마지막 번에 예. 난 동영상만 자꾸 요구를 했죠. 네, 네. 그랬더니 동영상을 보여준다는 게 네. 제 차가 아니고 네. 제 차가 아니고 제 차는 새 차라 그 노란 선이 이렇게 다 쳐 있어요. 그건 네. 제 차도 아니고 네, 네. 또 제가 항해던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서서 그 뭐서 서커 두 사람 공중 낙하에서 떨어지는 거 마냥요. 네. 또 떨어지면 그때 떨어지는 그 장면을 찍었더라고요. 네. 찍었고 그때 당시에 그 종업원은 4명 정도 있었는데 네. 여자는 하나도 없었는데 네. 여자가 주의기를 들고 제 주인이면서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을 갖다가 해서 벌렁 자빠지는 그것도 찍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는 차 여기는 하나도 영상에 나오지도 않고요. 네. 상담자님, 저희가 내용을 다 들었는데 요 정도면은 충분히 내용을 제가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1심에서 아까 재판하셨다고 그랬는데 패소하셔가지고 벌금 같은 거 나오셨어요? 300만 원 때리던데요? 네, 벌금 3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 전에 네네, 상담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어쨌든 상담자님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하고 옆에 유정훈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내용을 좀 들으시고 어쨌든 도움을 받으시려고 전화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변호사님 이게 항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항소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되게 그 가스를 주입하러 간 것 같아요. 주유소에 가스를 주입하러 갔는데 가스를 넣어주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500원인데 2만 500원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다시 넣었는데 13,500원이 나와서 7,000원 돌려받았고 근데 이게 이제 네네 아니요 상담자님 저희가 좀 정리를 할 테니까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엔 이제 형사 사건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폭행 쪽으로 진화가 된 것 같고 결국에는
상대편이 주유소 직원 쪽에서 고소를 해서 지금 약간 폭행죄로 300만 원 벌금을 1심에서 받은 것 같고, 우리 상담자님 얘기는 허위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 진행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그렇죠. 네. 변호사님 옆에서 듣고 계셨거든요. 유정훈 변호사님하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예. 그 아버님 아까 영상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영상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영상 자체가 뭐 위조되거나 누가 변조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 위조하고 영상을 그랬죠. 위조했죠. 어떤 부분에서 위조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차량도 제 차가 아니고요. 예. 제가 항의한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조수석 쪽에서 별명 뭐 서커스 단 공중에서 낙하하는 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 차가 아니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거죠. 같아요. 네. 예. 그럼 그냥 그러면은 그 혹시 거기 영상에 뭐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이 기록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글쎄 그런 거는 모르고 하여튼 제 차도 아니고 위치가 제가 항의한 장소에서 그냥 떨어져서 저기 했고, 여기 나온 거는 저 성모병원에 가서 자기가 했는데, 여 성모병원에서 저한테 그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지금 그게 나왔는데, 예, 거기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일차에다 오른손을 대고 거기 주저앉았,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고 그랬는데, 예. 그거는 영상은 지금 제 항해 쪽에서 벌쩍 그냥 공중에서 떠가지고 떨어지는 쪽으로다가 저기 했는데, 그렇게 되면 허리가 부러져도 부러질 텐데 어떻게 돼서 그게 지금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거 했고, 차도 그 차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저희도 이제 그 판결문상의 그 내용들을 좀 보고 말씀드리면 참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전해주신 것만 갖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가 될까요? 예, 다음번에 한번 저희 뭐 사무실로 오신다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상담은 해드리겠는데요. 일정 네, 부분 일단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님께서 지금 영상 자체에서 지금 증거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자체는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쪽에서 다쳐서 나한테 덤탱이 씌우겠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 저는 사람 손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절대 저 손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 억울해가지고 제가 대장암 수술도 받고 지금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3년째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데, 지금 저 아주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버님, 지금 희망기에 상담자님, 예. 상담자님 예. 죄송한데 저희가 시간 관계가 좀 있으니까요. 예. 우리 저희 변호사님이 상담자님 도와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얘기를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버님 이런 경우에 결국은 그 영상에 신뢰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요. 또 네.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사연 자체가 그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시는 것도 좀 일단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각도라든지 이 차가 있었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런 피해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그것이 네.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우리 아버님이 재판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때는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영상이 없었다라고는 모르겠지만 그 네.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의 신뢰도, 그리고 그 영상이 진짜로 조작된 거라면 그 조작된 네. 사실까지도 한번 국가기관을 통해서 뭐 감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작업들도 해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버님께서 항소심에서 가신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재판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기록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감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뭐 변조되는 요즘 딥페이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 경각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님께서 항소심에서 그 CCTV 영상에 대한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위조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법원 통해서 어떤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아버님께서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현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그 영상에 찍힌 것을 토대로 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시면서 아버님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들을 법원에 좀 잘 어필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뭐 기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증인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심 때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버님께서 그런 증인들을 법정으로 좀 불러서 그때 당시 상황을 아까 재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증인을 통해서 재구성해보고 또 나한테 유리한 사실들을 좀 발굴해보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거는 참 억울한 일을 겪으셨고 그걸로 인해서 뭐 몸도 나빠지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시려고 그러면은 억울함을 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숙지하시고 그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니까 여보세요? 네, 상관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네. 지금 재판 중인데 그 CCTV를 완전히 철거를 해버렸어요. 네, CCTV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에 CCTV를요 재판 중인데 네. 예, 작년에 10월 달에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 완전히 철거를 해버렸어요. 자꾸 나는 네, 철거를 하셨다고요? 철거를? CCTV를 자꾸 요구를 하니까 예, 예. 그걸 철거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아주 없애버렸어요. 네, 상담자님. 또 철거하셨다는 음. 부분 사실은 이제 법정에 제출된 CCTV 영상의 진위 여부를 네. 다투는 거니까 사실은 철거 여부와는 크긴 무슨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 변호사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버님, 그 당시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후적으로 뭐 CCTV가 철거됐다고 해서 내가 증거 수집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후적으로 철거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아버님한테 유리한 것을 뽑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그런 네. 사정에 개의치하지 마시고 좀 입증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을 지금 보려는데 그 영상이 아니고 딴 거 엉뚱한 걸 갖다가 네. 그 위치가 바꿔가면서 그런 데 가서 그게 지금 별도로 조작돼서 그 촬영을 해놨는데 네. 그걸 갖다가 아니 왜 그 저기 쪽에 그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제가 항의는 쪽에 가서 예. 얼렁 나가 자빠지는 그런 게 나옵니까? 네. 상담자님, 네.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우선은 좀 빠르게 좀 뭐 답변을 드리고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시면은 이렇게 좀 많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상담자님 도와드리려고 지금 이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예. 이해가 혹시 안 되시거나 혹은 이 얘기가 조금 잘 안 들리시거나 하시면 저희 방송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보시면서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님이랑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도와드리려고 지금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돌려보시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셔서 국선 변호인이 좀 선임되어 있고 형사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임되어 있어서 국선 변호인이 어쨌든 감정 신청 같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CCTV 관련된 부분이 허위다, 그러니까 위작 상태로 어쨌든 위조됐다라는 부분을 어쨌든 검증을 해야 되니까요. 감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선임돼서 그냥 진행될 수도 있지만 소송구조제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예, 아버님 그
가해자 집안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예,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서 아버님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국선 변호사님과 잘 소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 씨가 아직 연락이 없거든요.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지금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다라는 결정을 받으시면 그 누가 선임됐고 어떤 분이시구나,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신구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분하고 잘 소통하셔서 법원에다가 감정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아직 네. 저 연락이 없는데 법원에 네, 네. 나가서 감정 신청을 한번 할까요? 그러면? 네, 상담자님, 그 변호사님이 아마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이 또 선임돼서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항소심의 국선 변호인 그 변호사님하고 잘 이제 얘기를 소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전화를 끊고 진행을 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안 끊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네. 구상금 청구 소송도 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상금 청구 소송도 있고 증인들이 좀 위증을 한 부분도 좀 자기는 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하고 그다음에 위증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상담 뭐 종료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 네, 상담자님. 예. 네, 예. 상담자님 잠시만요. 저희 변호사님 얘기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버님, 그 예, 형사 사건에서 일단은 가해자로 지금은 지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럼 그로 인해서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 지위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험사에서 미리 배상을 해주고 지금 구상금을 청구했다라고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 처리가 되는 상황이면은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버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보험 처리가 되는 상황에 구상금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험 처리가 이제 상해를 가는 그런 경우에는 구상금 문제는 안 될 것도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버님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아버님이 어떤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더 파악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을 당하는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아버님께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뭐 위자료 이런 부분들을 물어주지 않으려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2심을 잘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무죄를 좀 받으셔야 민사 사건에서 영향을 미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잘 고민하셔서 2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이 부분 좀 상담은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몇 마디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상담자님. 저희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으로 어떻게? 네, 봐요? 저희가 이제 대화하는 것들을 이제 추후에 더 도움을 드리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네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단에서 지금 구상권 네. 뭐 청구라고 그래가지고 절벌을 네. 지금 그 사람이 있었던 그 병원비를 절벌을 물으라고 네네네네네. 치료비인 것 왔는데요?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 상담을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준비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또 변호사님 찾아뵙고 상담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전화 주시면 더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이 상황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약간 치료비 관련된 부분이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구상금보다는 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해결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 잘 안 들리시는 부분도 있고 시간 관계상 좀 바로바로 또 습득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어서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책처럼 좀 안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상담자님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아버님께서 아까 많이 이제 억울하시고 힘든 상황이신 건 제가 네.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법적으로 푸는 일들은 어떤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고 또 내 주장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아버님이 이제 영상도 조작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난감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IT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떤 가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위조된 허위의 영상이라고 한다면 벌금 300만 원 나왔지만 물론 무죄를 다투는 건 상당히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좀 조력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근데 이런 사안에서 상당히 조금 지금 조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혹은 아니면 다른 뭐 소송구조 제도든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들 통해서 조금 이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차분하게 상당히 이렇게 계속 어떤 좀 흥분 상태에서 혹은 아니면 좀 답답한 상태에서 막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보다는 법적인 좀 조언을 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 저도 참 제 판결문을 보고 또 영상을 그쵸. 보고 예, 했으면은 좋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벌금이 또 나온 상황이고 형사 사건 무죄 다투는 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버님께서 좀 참 억울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저도 아픈데 네. 실제적으로 1심에서 판결이 난 것이면 2심에서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어렵잖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 1심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니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보도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심에서 증인을 제대로 불러서 내가 신문하지 못했다거나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판사 앞에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서 내가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맞습니다. 부분인데 네.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하실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정말 이런 사건은 정말 변호사의 네.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관계나 증거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다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좀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어떤 이제 칼로 사람을 상해했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직접 해봤는데 이게 제가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때 뭐 한 10분이 계셨다 그러면은 그 5분 정도는 제가 증인 신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분 말 다르고 저분 말 다르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인정은 받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지금까지 사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평소와는 좀 다르게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결혼 17년 차 직장인이고 중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직업 특성상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 허리와 어깨가 늘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에 수소문 끝에 실력 좋은 도수 치료사를 찾아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늘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일만 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곱게 화장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내의 뒤를 밟았는데요. 아내는 도수 치료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아내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가 미웠지만 딸을 생각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고 결국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매우 좋은 엄마이기에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위자료 지급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와 바람난 도수치료사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알아보니까 구상금이라는 게 있어서 아내도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게 뭔가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아내를 위하는 마음에 도수 치료를 좀 보낸 것이 화근이 된 사안입니다. 일단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아내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좀 면제하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게 불륜이라는 게 예.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상간남과 상간녀 둘 다 책임을 예, 져야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피해자에게서 입장에서는 예. 상간녀와 상간남, 뭐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예, 있겠죠. 예, 예. 이 두 분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액이 일방에게 회수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를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예. 합니다. 이런 연대 책임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아내 일방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조금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연대 채무에 있는 경우에는 한 명한테 회수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면제해주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또 청구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자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일어난 일입니다. 아,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 볼 때는 아내 일방만 용서하고 상간자 사이에 뭐 책임 비율대로 나눠서 청구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네, 사건입니다.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내분에게 만약에 위자료 청구하지 않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에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부분 좀 제외한 나머지 한마디로 내부 분담 비율을 네. 좀 계산을 해서 그 나머지 금액만 좀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조금 섞어서 네, 말씀을 말씀 드리다 보니까 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우리 MC님께서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네, 네.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내부적으로 분담 비율이라는 것을 정하기가 지금은 어려워요. 어렵다. 네, 네.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네. 일방에게서 전액을 받는 그런 네, 쪽으로 네. 청구를 하셔야지 네. 뭐 이분한테 절반 정도만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내가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상담자에게 좀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간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수할 수 있나? 구상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구상금이라는 것이 이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신해서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네. 뭐 상간자 일방이 전액을 물어준 경우에는 뭐 내부적으로 5대5, 6대4 이렇게 또 비율을 매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일방이 또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동등하게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내부적으로 서로 나눠야 될 비율에 대해서 뭐 정산을 할 수 있는 구상금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네. 구상권까지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좀 답변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너무 열심히 또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생생범씨 오늘도 정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유정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